2100 신한카드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 노동조합 8대 임원 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이승주 선거관리위원입니다. 네, 현장에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계시는데요.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해주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순서로 노동 의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참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시다 돌아가신 선배 열사들과 아직도 현장의 동지들을 기리며 입동 공념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영원한 투쟁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바람도 영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지는 한데 없던 깃발만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오늘 진행되는 정책 토론에 관련하여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와 정책 선거 확대를 위해 2023년 3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임원 선거 기간 정책 토론회를 의무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조합의 20여 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직접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고 계신 전국의 2100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후보당 1분씩의 자기소개, 후보당 2분씩의 2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 그리고 후보자당 10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셨던 보상 경쟁력 강화 방안, 인사제도 개선 방안, 세대 갈등 해소 방안 3가지 주제 중 추첨을 통해 2개의 질문을 뽑아 후보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질문마다 2분의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도권 토론의 경우 대통령 선거 토론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각 후보가 10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후보에게 질문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시작할 때 반드시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에게는 최소 30초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1분 30초 이상 말씀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자는 2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을 받은 후보에게는 최소 30초씩의 발언 답변 시간이 보장이 되고 자신은 1분 30초 이상 계속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인 만큼
이 규칙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후보자 여러분 모두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 이 토론회는 우리의 일터 신한카드와 신한카드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임을 잊지 마시고 상호 예의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 위반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시간을 활용해 촉박한 시간 내에 진행되는 만큼 현장의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어서 각 후보자별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김태훈, 박원학, 엄상희, 신덕철 후보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최대 1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태훈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단단한 어조 위원장 후보 김태훈입니다. 제가 카메라 울렁증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석해주신 조합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조합원분들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앞서서 서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책토론회는 오롯이 조합원 여러분들을 위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뽑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저희는 적이 아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같은 동료로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고 여기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후보님들도 전체 다 동의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정책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박원학 후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박원학입니다. 먼저 이렇게 최초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호 2번 실력 있는 일꾼, 앞으로 3년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신다면 겸손과 성실한 자세로 봉사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에게는 겸손하고 사측에게는 당당한 그런 강경한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엄상희 후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해야 할 것은 새롭게, 지켜야 할 것은 굳세게, 기호 3번 엄상희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6대 7대 신한카드 노동조합 김준영 위원장의 노고와 업적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아직 이룩하지 못한 공약들과 그다음에 새로운 노동조합 세대교체라는 숙제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원섭섭하게 생각드립니다. 이번에는 총 4팀이 나왔습니다. 이 4팀들 이번에 정말 재미있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이번에 위원장 후보로서 그리고 한 조합원으로서 정말 신한카드 노동조합이 자랑스럽다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책 토론도 재미있게 하되 비방을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조합원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4번 신덕철 후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행복충전소 후보조 위원장 후보 신덕철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네 후보가 모두 강력하게 공약으로 밀고 있는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제가 부위원장 시절에 그 도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시절의 사정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번 임기 임금 피크제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변화는
변화에 적합한 사람이 변화를 수행해야 됩니다. 저희 1, 3 꿈을 함께 채워가는 행복한 일터 행복충전소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통주제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2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주제 3개 중에서 2개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질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인사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세 번째, 세대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보상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등 보상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무엇에 집중해 추진하실 것인지 합의된 순서에 따라 후보자분들께서 각자 2분의 시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질문은 김태훈, 박원학, 신덕철, 엄상희 후보 순서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호 1번 김태원입니다. 먼저 보상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임금 인상률 계속 물가 상승률과 그렇게 차이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임금 인상률로만 말씀드립니다. 임금 인상률로만 말씀드려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그런 임금 인상을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 상승률을 선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아시겠지만 1월 1일 날 자동으로 세팅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본으로 깔리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좀 크게 갖고 가는 게 임금 인상 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본급 분할을 통해서도 임금 인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저희가 6천억, 7천억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에 대한 한계는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재원 확대를 시키고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측과 지주를 통해서 따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쟁해서 협상해서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상 부분은 승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해서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승진이 100% 승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장기 누락자분에 대해서는 일부 호봉제를 도입해서 급여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전체 다 보상보다 좀 더 소외받는 분들의 보상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원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급여 생활자로서는 임금 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 인상 퍼스트 기조, 그리고 복리후생 세컨드, 그리고 일시보상은 라스트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과거 저희가 임금 동결을 하고 또 일부 일시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럴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급여 생활자로서는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인상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는 이제 승진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급 내 밴드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사원, 대리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장과 부부장은 지금 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장과 부부장도 추가적으로 밴드를 신설해서 연봉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여율 0.5%에서 1.5%로 인상해서 기본적인 보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협상 임금 인상을 발표할 때 기여율을 포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여율을 제외하게 단협을 수정해서 급여 인상분과 또 기여율을 분리해서 임금 인상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덕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에 제출하는 게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연봉하고 경영성과급입니다. 연봉은 기본급, CPTI 요 세 가지가 연봉이고요. 경영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진 않지만 연간 원천징수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연봉하고 경영성과급 두 가지를 동시에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기여율 2015년 임금협상에 도입했습니다. 기여율 당연히 확대돼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0.5%인데 1% 이상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도 다른 후보님들 공약을 많이 거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사평가와 연동되는 거를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익을 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는데 왜 지주에서 우리 회사 평가를 낸 걸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더불어서 지급재원 확대, 현금 주식 비율 개선, 물론 뭐 100%, 0% 거신 데도 있지만 지금 7대3, 5대5, 3대7 그냥 뭐 10% 단위로 해버리죠. 뭐 100%부터 0%, 90%, 10%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 조정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급여성 복리후생,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페테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산해 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복기금 아시겠지만 사복기금은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좀 조기에 시작해서 매번 연말에 가가지고 뒤늦게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추석 전에 타결돼서 연말에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상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선관 위원님, 저 괜히 4번에 뽑아가지고 앞에 사람들 말 다 하고 저 할 게 없어요. 일단 급여랑 뭐 지금 임금 전부 다 경영성과급 다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지금 앞에서 다 뭐하지? 한참 고민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요. 저희 여름 휴가비라는 거, 그리고 저 복리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리후생 보면은 여름 휴가비라고 있는데 그 여름 휴가비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사실 연월차 수당을 1월에 받는 걸 조금 소급해가지고 당겨서 7월 달에 보릿고개라고 그때 15년, 16년인가요? 그쯤에 만드셨죠? 예, 17년. 그러면 지금 한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다들. 여름 휴가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는 연월차 수당으로 다 받고 진짜 여름 휴가비라는 명목이 있으니까 여름 휴가비라는 정액제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받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처 사람들이랑 25층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제 카드로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한카드에서 커피나 뭐 아침은 공짜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요. 돈 내는데요. 그런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층 카페도 있는데 저희가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 커피를 마신다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25층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본사 이외의 직원들은 편의점이나 뭐 제과점, 카페 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소소한 저희가 여성 두 분이 위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자 분들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세대 갈등 해소 방안입니다. 임금 피크, 하우 상박 등 연차와 연령에 따라 조합원 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이 세대 갈등 풀어갈 수 있을지 각자 후보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원학, 엄상희, 신덕철, 김태훈 후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학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박원학입니다. 사실 세대 간의 갈등, 또 성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만 이런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갈등을 그러면 외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것이 좀 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작년부터죠. 제가 이제 7대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니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복리후생 제도 등을 좀 접근성을 좀 완화하는 방법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내 비서제도 폐지라든가,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졸업식 휴가, 그리고 PC 지원, 구입비 지원 완화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해결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호 2번은 향후에도 주니어 협의체를 좀 지속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향후에는 또 다른 세대들의 어떤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엄상희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상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심사발급팀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본사는 막내가 80년대 초반생이에요. 40대 중반 됐고, 여러분들이 발급실이라고 알고 있는 발급 운영 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평균 연령이 47세, 8세, 49세 그래요. 거기에 있을 때는 저는 저희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세대 갈등이 있는 줄. 근데 제가 어느 날 조합의 14층 거기 앞에 가봤더니 그 MG 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한 오전이었나? 그때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 뭐 하는 거야? 제가 신경호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서 막내들이 행랑 가지러 오기 전에 잠시 모여서 소담을 나누고 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 MZ세대들은 따로 모임이 있구나. 본사는 세대 갈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체코 선불팀에 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70년대 초반생도 계시는데 94년 2명, 97년 2명. 그래요. 저하고 20살 차이 나는데 상희님 그래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중에 한 2달, 3달 지나니까 호주님, 서정님, 민주님 이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섞여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에서 시니어 협의체, 주니어 협의체 좋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는데 이건 회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영상 녹화해서 보거나 실시간으로 볼 것 같은데 AWP 인사팀 좀 제대로 좀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섞지는 말고요. 천천히 섞어주시면 저희끼리 알아서 갈등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덕철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어느 일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는 갈등 해소가 안 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보고 중재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갈등 해소이지,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쪽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 주겠다, 이거는 갈등 해소가 아니고 제도 개선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사는 뭐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뭐 직급, 지역, 뭐 직무, 성별 등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가 오래되고 또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우선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해야 이제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런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연령대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두 번 얘기한다고 뭐 갈등이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갈등하고 마찬가지로 지역, 직급 뭐 이렇게 다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저는 노사 공동으로 갈등관리위원회라 그러면은 너무 좀 복잡해 보이고 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소통 활성화위원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같이 노사가 공동으로 하되 물론 이제 비용은 다 회사에서 돼야 되겠죠. 이게 뭐 따로 위원회를 만드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단협 59조에 보면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소통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일단 자주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 알고 당사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훈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업은 김태현입니다. 앞에 후보님들 다 좋은 얘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갖고, 그런데, 저는, 4번 후보님하고 약간 생각 비슷한데, 결이 조금 다른 게, 이 세대 간의 갈등,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원인이 회사에서 중간에 인력을 뽑지 않아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에서, 어, 세대 간의 소통은 신경 안 씁니다. 업적만 따지죠. 성과만 따지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든 없든 지주 목표만 채우면 다니까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합이 회사하고 얘기해서 회사 경영진 마인드 자체부터 바꿔야 되고 그 마인드를 바꾸면 조직 문화가 바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계층별로 원하는 바, 그다음에 생각하는 바 들어봐서 중재하고 같이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섞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영진의 마인드부터 고쳐야지 저희가 경영진의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경영진들은 우리 임직원들, 조합원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숫자로 보지. 이 마인드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마인드를 고치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나중에 세대 간의 갈등도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으로 이어질 주도권 토론을 통해 보충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의 하이라이트죠. 후보자 간 자유로운 방식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 조합원들께서 후보자들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정책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후보자들과 합의된 순서에 따라 주도권 토론은 엄상희, 박원학, 김태훈, 신덕철 후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상희 후보께서 10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상입니다. 먼저 10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후보 여러분들 손바닥 다 한번 펴보세요. 도망자 혹시 있나 한번 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너무 다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사전에 후보를 이렇게 지명을 하고 질문을 하는 순서로 되어 어느 있잖아요. 분께 질문을 드릴지. 네. 그러면 제가 박원학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살짝. 예, 저는 공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편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조합비 50%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합 재정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게 뭐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 50%까지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조합비 인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지, 안 한다면 왜 못하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박원학입니다. 먼저 조합비 50% 인하는 상당히 그런 마음은 심적으로는 상당히 높이 살 만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집행부를 운용해 본 결과 50%까지 하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이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약속은 흔히 말로 하지만 실천은 발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합비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상근 간부 숫자도 줄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합이 상당히 활동이 위축되고 또 조합원님이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30초 지났으니까 제가 네. 말해도 되죠. 말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무조건 50%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실 수 있냐 이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지난 3년 전에 선거 때도 돈이 없으면 경조사를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쓸 땐 쓰고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상근 국장님들 30만 원 쓰시다가 월 50만 원씩 올리고, 또 그 위원장님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인가? 그리고 나머지 임원분들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올리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뭐 뷔페 가는 것보다는 김치찌개 먹으면서도 더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소한 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 인하했을 때 위험성을 얘기하시기보다는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줄일 수 있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당연히 조합원님들의 피땀 흘린 조합비는 당연히 좀 더 아껴 써야 되는 것들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합비를 운영하고 나서 조합비에 남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리워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선물 때까지 포함하면 한 8, 9만 원 정도의 리워드를 해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상희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초 지났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비 아끼고 저희는 조합비를 깎는 것보다는 좀 리워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저는 그 리워드 다 못 썼어요. 다 못 썼는데 나중에는 리워드 말고 그냥 할인 조합비 인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신덕철 후보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았는데, 이번 선거가 원래 10월 달에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 협상도 10월 달에 해야만 했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임금 협상이 퍼스트라고 하셨는데, 임금 인상 퍼스트였으면 게시물 정말 잘 만들고 하시던 그런 그 집중의 시간을 임금 협상으로 좀 가셨으면 안 됐나. 다음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질문은 아니고,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다음 3년 뒤에는 임원 선거하기 전에 임금 협상을 먼저 시작하고 마무리 거의 단계라도 꼭 가실 수 있는 의향만 있는지. 저 지금 네. 김태훈 후보님한테도 질문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 답해 주세요. 예,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년보다 임금 협상은 빨리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뭐 저희가 선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선거 외에 지금 앞에 계신 뭐 진인표 부위원장이라든가, 상근 국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주 1, 2회 만나서 임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들은 뭐 앞으로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할 예정인데, 사실 임기 내에 임금 인상은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듣고 그거 약속하는 걸로 하고, 네네. 저기 나머지 후보님은 증인 되시는 걸로 하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투쟁하는 걸로. 하나 둘 셋 투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태훈 후보님 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제가 현장에 갔더니 이거 또 똑같이 공격하는 거 아니고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태훈 후보님은 저는 그냥 박원학 후보님하고 이렇게 맞춰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후보로 나오셨던데, 뭐 혹시 각오 간단하게 한번 왜 나오게 됐는지 이유라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오를 아니면 죄송합니다. 각오가 아니고 예. 이유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은 가장 민주적인 게 노동조합입니다. 네, 물론 뭐 박원학 후보님하고 저하고 같은 7대 집행부에서 저는 6대 집행부도 했지만 7대 집행부에서 같이 일은 했지만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오해하시는데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기조는 눈도 좀 보시고 이래요. 예, 기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노선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따로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노동조합에서 두 명의 노동조합을 위해서 두 알겠습니다. 명의 저 후보가 이제- 나왔다는 게 이제 대충 예. 네. 그리고 저는 김태훈 위원장님 후보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협상을 진행하시면 만약에 이게 기존의 현직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존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못한다. 우리가 원래 하던 거 하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인수인계 하는 기간도 걸리고 협상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태훈 후보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임금 협상을 임원 선거 이전에 빨리 진행해서 매듭 지을 혹시 자신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박원학 후보님한테 예, 거의 동일한 질문인가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당선이 돼서 임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조기로 시작할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금융권에서 하고 수익이 주로 상반기 하반기 좀 많이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협상은 1년에 수익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수익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협상을 진행해봤자 조합원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상황 보고 조기 진행, 조기 종료는 상황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근데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조합의 주인이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세대 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존의 사람들이 잘하니까 내가 계속 해야 된다. 또는 원래 하던 사람이 업무를 더 잘 이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10년이고 5년이고 뭐 15년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조합의 경쟁력,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해서 매듭은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매듭을 지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바쁜데 정말 조합원을 생각한다면 임원 선고와 임금 협상을 동시에 가면서 이런 조합원들한테 이런 리스크를 주는 게 정말 조합원들을 위한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30초인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엄상희 후보님께서 주입식 질문을 되게 잘하시네요. 예. 굉장히 질문하시고 주입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분들이 원하시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집행부가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조합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노동조합 아닐까요? 저는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또 박원학부터 10분 토론을 진행할 때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잘 지켜주고 계셨는데 30초간의 답변 시간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 최대 1분 30초까지만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초가 경과했을 때는 제가 후보자분들께 약간 손짓으로 눈치를 드리도록 네. 조금 전에 약속드린 거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건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셨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고, 조기에 마무리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3번 엄상희 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상당히 좋은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센터 업무 조기 종료 4시에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전에 후보님이 예전에 그 입청하셨을 때 은행이 6시까지 했죠. 근데 지금은 4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주 4.5일제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 5.5일제를 하다가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4년도쯤 없어지고 이제 주 5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쯤은 또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콜센터, 은행 업무도 4시에 끝나는데 왜 우리 콜센터는 6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저는 아니, 저는 방법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방법이라는 거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댐을 만들지 못한다. 나는 수백만의 사람을 모을 수는 없다. 다만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거는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니 주 6시까지 현재 근무하던 거를 4시까지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지금 불필요한 업무들이 있다 이거죠. 처음부터 5시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호 4번 신덕철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 말씀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과 관련돼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금 피크제 폐지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의 법적인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일단 그거부터 파고들고, 저희는 이제 제 임기 내 폐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내년하고 3년 뒤에 이제 2번의 단협이 있습니다. 그 단협을 통해서 내년에 당장 폐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정년 연장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된다면 임피 진행 연령도 당연히 뒤로 갈 것이고, 그와 맞물려서 이왕 정년 연장되는 거 2번째 단협에서 그때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임금 피크제 과거에 도입 당시에 정년 연장이 정확히 어떻게 됐을까요? 58세에서 60세로 됐습니다. 그러면 2년 연장된 건가요? 네. 사실 정년 연장이 2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취업 규칙을 다 확인한 상황이고요. 정년 연장은 임금 피크제 도입 전에 만 58세가 끝나는 날의 말일입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만 60세가 시작되는 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날에 58세가 끝나는 날이니까 거의 59세 직전까지겠죠. 그리고 연장된 건 60세가 시작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3개월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신 거 자체도 사과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정책부위원장님이셨는데 이거를 13개월이 아닌 2년으로 이해하시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사측에게 농락당하고 아니면 정확히 그런 제도를 확실하지 못하게 하고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님들도 지금 다 2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8세가 끝나는 달 맞습니다. 58세, 60세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정확히 지금 2년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58세와 여쭤보고 60세를 비교해서 2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2년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합의서에도 13개월 연장이라는 설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다시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조합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도입했다라고 보실 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 결의 절차는 다 걸쳤습니다. 결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님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결의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후보님께서 현장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다 다녔고요. 네? 자료 다 배포했고요. 절차 다 지키고 자료 배포하고 대대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3개월이라는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맞죠? 58세 끝나는 달, 60세가 시작되는 달이라고 58세, 60세라고 했고 그 부연 설명을 할 때 13개월 차이를 얘기했죠. 어느 문서에도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조합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지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아주 중대한 제도를 상세한 설명 없이 이렇게 도입하는 거가 과연 집행부를 위해,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는 뭐 다음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실 네네. 겁니다. 그리고 주니어 협의회는 이제 저연차 관련돼서 좀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연차 관련된 정책을 혹시 펴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통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면 됩니다. 아니, 소통의 그게 아니라 저연차 직원을 위한 뭔가 정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 세대 간의 소통이 아니라 저연차 직원에 대한 제도 공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소원수리 차원에서 주니어 협의회를 운영하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는 굳이 지금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만들면 되고요. 제가 역으로 질문하자면은 7대 출마하시면서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개선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당연히 뭐 폐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임금 피크제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도 1분기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 유예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지급률도 상당히 높아졌고 진입 개월 수도 낮아졌고, 그리고 또 유급 교육도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 직원과 임금 피크제 직원분들이 평가를 같이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평가 분리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 선배님들도 항상 B가 아닌 A나 B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저연차 관련돼서 한번 여쭤봤냐면, 예. 과거에 신입 수습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합의하셨고요. 그리고 사원 대리 체류기간 4년에서 6년으로 사측과 최종 합의했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왜 이런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 항목만 놓고 보면 불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 당시 합의했던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그 중에 이제 불이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체로 놓고 보셔야죠. 다른 항목이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제가 현장 뉴스 다니면서 느껴보시니까 많이 개선했다고 하시는데 현재 인피 들어가신 조합원님들 전혀 체감을 못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피 들어가신 분들이랑. 이상입니다. 토론이 적절히 현 후보께서 10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앞에가 너무 뜨거워갖고 살짝 쉬어가는 개념으로 저는 3번 엄성희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에서 공약을 보니까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 상대방 공약도 수용하겠다 하셨거든요. 과연
어느 후보의 어느 공약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 다 좋은데 어떤 거는 보면 두리뭉실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 보면 구체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현재 구성되는 분들과 또 정책국장이나 뭐 이런 어떤 같이 보면은 이제 상근, 비상근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영위원도 있고 그 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들이 있으면 받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인재도 있고 저희의 그 영역을 잘 개선할 분이라면 저희는 그분도 영입해서 공모제로 국장도 공모제로 영입해서 같이 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공약으로 수용하시는 게 아니고 정책이나 사업 계획으로 수용하시는 아닙니다. 거네요? 공약도 수용 가능하고요. 공약도 인재도 사업 정책도 다 수용 가능합니다. 근데 공약이란 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전략과 전술 중에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을 중간에 이렇게 수용하고 변경하는 이런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수용하고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나중에 뭐 상근 간부들하고 상근 국장들하고 비상근 국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고 이제 운영위원과 예. 대의원들의 의견도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간이 지나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협상 조기 시작, 조기 종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협상은 조기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금융권이다 보니 수익 자체가 제조업처럼 수주를 놓고 그 수주에 따라서 연간 뭐 수익이 대충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조기 종료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기 시작을 했는데 조기 종료를 하기 위해서 조기 종료를 한다고 선언하시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수익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단단히 오해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박원학 후보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도 조기에 시작할 거냐, 조기에 끝낼 거냐를 물어보셨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조기에 시작하되 조기에 끝낸다는 게 아니라 조기에 끝낼 각오로 한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30초 거는, 예.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하다가 조기에 끝났어요. 조기에 끝날 것 같으면 하반기에 우리의 이익이 몇 퍼센트를 넘어섰을 때 몇 퍼센트를 더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기에 시작은 하되 조기에 종료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기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아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조기 시작했으니까 조기 종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 만약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랬다면 알겠고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4번 신덕철 후보님께 뭐 공격은 아니고요. 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조직장 임기제를 도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네, 현재 조직장에 선임되면 보통 인피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계속 조직장을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조직장에 선임됐을 때 보통 부부장에서 조직장이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5년의 임기를 주고 5년 안에 부장이나 뭐 임원이나 이렇게 승진이 안 되면 다시 팀원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회나 좀 공기업 같은데 이제 되게 익숙하게 자리 잡은 문화인데, 조직장을 하다가 임기가 되면은 어떻게 뭐 계급 정년 같은 건 아닌데 다시 이제 팀원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지금 일부 저기 선배님들이 이 조직장 면 당하시고 다시 현업에 오셔가지고 좀 우리 직원들하고 일하는 직원들하고 조금 괴리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막아보고자 함이고, 그리고 조직장 선임의 TO를 좀 늘릴 수 있는, 5년 동안 조직장 수행하다가 만약에 승진이 안 돼서 다시 팀원으로 돌아오면은 그만큼 조직장 선임 기회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효과도 뭐 말씀 주신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지금 조직장 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스스로 이제 괴리감이 좀 생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과연 그 괴리감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직장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본인 자체가 그렇게 괴리감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임기제를 한다고 해서 조직 자리가 많이 생기냐, 과연 그게 맞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조직장분이 그렇게 해서 임기를 채우고 내려왔을 때 과연 업무 효율도가 얼마나 높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공약이 아니고, 저기, 이렇게 쪽지하고 이렇게 메일 보면 거기서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낙하산 인사는 이제 지주에서 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면, 내부 승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낙하산 인사만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 이제 의아해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지주의 경영간섭 철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중에서 낙하산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내부 인사 승진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EO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30년이 넘은 회사인데 당연히 내부 인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주가 그렇죠. 말 그대로 지주가 아무리 우리 회사 지분 100%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경영진을 바꾸고 교체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부 승진을 하는데 내부 인사로 해서 CEO를 뽑는데 조합원 대부분이 이 선임된 CEO가 만약에, 이거 만약에 경험입니다. 뭐 저기 혹시 만약에 조합원 대부분, 임직원 대부분이 자질이 없는 사람이 선임이 됐다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뭐 선임되기 전에 자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내부 인사가 승진이 됐는데 조금 그때는 몇 개월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저기 경영 아니 방식이나 근데 이제 네. 내부 승진이 되는 거면, 그리고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면, 그러면 당연히 몇 년간, 수년간 이 우리 내부 조직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조직장으로 지내셨던 분인데, 그걸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조직장 저기 CEO를 선임을 그냥 두고서는 몇 개월을 계속 모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 말씀하시는 예, 거는 CEO 때의 상황과 CEO 아닐 때의 상황이 틀리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 승진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그냥 카드사로 입사해서 카드사에서 쭉 승진해서 CEO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은행 출신인데 본부장으로 왔다가 부사장 달았다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 내부 승진입니까? 어쨌든 내부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으면 내부 승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과연 조합원분들, 임직원분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인사에 그거를 계속 그냥 두고 보실 건가? 그거에 대한 뭐 답변 시간 임직원들이 30초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임직원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예. 우리 특히 이제 조합원들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대의원대라도 급하게 소집을 해서 의견 청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좀 짧게 남았으니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스러운 질문인데, 만약에 지주 낙하산 인사의 자질이 더 좋고 내부 인사의 자질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내부 인사 찬성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계속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덕철 후보께서 10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기호 4번 신덕철입니다. 2번 후보님하고 1번 후보님한테 이거는 동시에 여쭤보는 겁니다. 2번 후보님이 이제 유일하게 지금 현직이시고, 아니 1번 후보님도 현직이시지만 현직
두 분의 이제 공약이나 이렇게 그 유인물이나 보면은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게 이제 2번 후보님은 업적을 많이 넣으시고 1번 후보님은 업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후보님의 이제 답변 순서는 2번 먼저 해주시고 1번 후보님 해주시면 되는데 2번 후보님이 여기 유인물에 넣는 업적 중에 1번 후보님의 기여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번 후보님 마찬가지로 1번 후보님이 2번 후보님의 업적에서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2번, 1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기호 2번 박원학입니다. 저희가 기호 2번은 이제 그 공보물에 7대의 실적을 넣습니다. 사실 1번 후보도 넣으실 줄 알았는데 안 넣으셨고요. 이 말씀대로 그 몇 프로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우리 집행부 8명은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누가 뭐 10%, 20% 기여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 조직이고 모두 함께하는 것이지 뭐 누가 이거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저런 답변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1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깜빡하신 건 이제 후보님 죄로. 죄송합니다. 일단은 거의 같은 의견이고, 이제 집행부는 어쨌든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뭐 임원이 됐든 국장이 됐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4번 후보님도 임금 피크 진행하실 때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대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 의견이 8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로 합치되고 조합원을 위한 길이라면 그게 누구 한 사람의 공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은 싫다고 내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누구 한 사람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공을 따지면 뭐 솔직히 그게 노동조합일까요? 회사에 또 다른 조직이 있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뭐 이렇게 숫자로 딱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 정성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 두 분이 뭐 같이 계실 때는 정말 정이 돈독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예. 돈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처음에 그 공명선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다 이렇게 동료고 뭐 선거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2번 후보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7년도에 제가 이제 부위원장 시절이죠. 17년도에 임금 동결하고 특별경력금을 200%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1차 부결되고 2차 교섭을 해가지고 타결이 됐죠. 2차 교섭 때 박원호 후보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그때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섭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 같이 1번 후보님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기존 틀에서 사실은 저희가 현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협상을 하게 돼서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그 기존 틀에서 그래도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이익이 되고 합리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재교섭에서 교섭위원을 하신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기존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동결된 거는 맞는 거고. 근데 그때 그 동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영업권 상각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영업권 상각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저에게 뭔가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지금 4번 후보십니다. 그거는 확실히 돼야 되죠. 기존 집행부에서 부결이 안 났으면 저는 추가 교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건 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앞뒤가 바뀐 아니요, 것 저는 같고요. 영업권 상각의 예, 개념에 예,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업권 예. 상각은
그때 당시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업권 상각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업권 상각과 관련돼서는 사실 임금 인상이 영업권 상각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사측은 임금 인상을 최대한 그래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핑계를 댄 거죠. 핑계를 댔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현 집행부가 비판적 의식 없이 영업권 상각의 이슈가 있으니 임금 인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에 먼저 빠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더불어서 일시금으로 지급 안 하고 임금 인상했으면은 경영 성과급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어, 경영 성과급을 후보님, 포기하고 예, 아니,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경영성과급의 재원은 순이익입니다. 영업 순이익이죠. 그럼 임금 인상의 인상률은 영업 비용입니다. 그러면 일시 보상은 영업 비용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200% 일시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됐습니다. 영업권 상각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회계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겁니다. 그것까지 네. 고려하셔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뭐 아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그 현업에서 이거는 새 후보님께 공의 드리는 질문인데 3번 후보님이 오래 쉬셨으니까 예. 3번, 1번, 2번 순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 짜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신한지주가 거기 편입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계획 짜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보면 지침 중에 이제 어떻게 예산 계획을 짜라라고 내려온 건데 제가 눈에 꽂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었어요. 재무적 인내. 내년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내년 회사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당장 올해 12월 초에 인사 이동 승진급 예정돼 있고 조기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의 임금 협상은 어떻게 마무리 지실 계획인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재무적 인내 표현 들어봤습니다. 저도 심사발급팀에서 예산 편성했었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발급 같은 경우에는 고정성 경비입니다. 배송 비용, 공카드 비용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체크 선불팀에 있을 때는 제가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진 않습니다만 마케팅 비용, 어떤 모집 비용 이런 걸 줍니다. 그런 것들을 줄여서 너네들 비용을 절감을 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만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누가, 다음 후보님 답변하실 시간이 지금 두 분 답변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 계획 아닙니까? 예. 임금 협상은 올해 수익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계획이 올해 임금 협상 수익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그거를 신경을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임금 협상입니다. 2024년 임금 협상은 2024년 수익을 갖고 하는 거지. 내년에 재무 계획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제 올해도 힘들고 내년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선거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11월 중순에부터 들어가서 할 건데 12월 1일 날 공식 취임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끝내실 수 있은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끝낸다는 거를 협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거를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임 테이블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타임테이블이야 솔직히 말해서 회계 마감이야 회사에서 지키면 되는 거고 노조야 성취 낼 때까지 조합원 요구 수준까지 올릴 때까지 투쟁하고 협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경과되어 박원학 후보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제 이미 질문은 두 개는 하셨기 때문에 시간 주도권 토론 완료되었습니다.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 토론회에 임해주신 네 후보조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조합원을 위해 성실히 일할 일꾼을 내 눈으로 살피시기 위해 와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녹화본은 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다시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정책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책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박수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